생로병사의 비밀은 대한민국 대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늙지 않는 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300회 특집 방송을 진행했는데 그때 소개됐던 책이 스파크라는 책이며 부제목은 운동과 뇌의 혁신적인 새로운 과학입니다. 한국어로 의역을 하면서 운동하시는 뇌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대강은 감이 오시죠? 책을 안 펼쳐봐도 운동을 하면 뇌도 젊어지고 머리가 좋아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자기계발이 건강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사상가이며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의 명언이 나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하나는 영혼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둘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에 이를 수 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며 자주 하는 말인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위의 문장이 무엇 때문에 맞는 말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뇌도 정신도 건강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뇌를 건강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게 맞을지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고 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공황장애, 우울증, 스트레스, 주의산만 극복하기, 중독에서 벗어나기 등의 목차들이 눈이 가고 공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 내용들은 각각의 목차들로 나눠져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저 모든 것들이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는 운동과 심장병과의 관계, AMP는 진정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심장 근육이 분비되며 혈액 뇌장벽을 뚫고 뇌로 들어가니 운동과 불안증의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추측한다. 엔돌핀과 스트레스 호르몬 어쩌고저쩌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저는 의사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니고 뇌과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읊어주는 사람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왜 운동을 하는 것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극복, 내 일에 대한 집중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주위에 자주 했던 이야기들이기도 하며 특히 어제 저녁에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우울증이 생기면 대부분 하나 꽂힌 그 한 부분에 생각이 매몰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나의 실수를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한 것도 모자라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난도 하고 일주일 내내 괴롭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부분 계속해서 이 XX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기억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되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내일도 괴롭히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두려움을 스스로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뇌는 하지 말라는 명령어가 없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운 기억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어떠신가요? 코끼리만 떠오르지 않나요? 이렇듯 뇌는 단순하게도 생각하지 말자라고 한다면 그 하기 싫은 생각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한번 빠지게 된다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계속해서 우울한 일들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더더욱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에게 자꾸 우울한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우울해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엄청 힘들게 해서 땀을 한 바가지 쭉 뽑아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 전에 생각했던 기분 나쁜 일들이 마치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과학적인 이유들로 책에도 써져 있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많은 정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영상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이유보다는 저만의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외면하는 기술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피하고 싶은 것들을 피하려고 외면하려고 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 전의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외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안 좋은 생각을 외면하고 싶은데 같은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좋은 생각으로 대항한다면 당연하게도 힘들 것입니다. 세상에는 상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반대라고 할 수 있는 몸으로 대항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힘든 생각을 잊기 위해서는 운동으로 내 몸을 힘들게 해서 혹은 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짐으로써 건강한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 친구가 발목을 삐끗했다고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발목이 안 아프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볼을 강하게 꼬집었다면 당연히 볼이 아프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볼이 아프니 발목이 아픈 건 생각 안 나지? 이게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기도 하지만 나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충격을 주고 다른 곳에 집중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교훈을 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면 한번 밖에 나가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까지 무조건 뛰어보세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말이죠. 우울감을 날려버리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뒀다가 어느 순간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어떤 미친 유튜버가 이런 소리를 하던데 라고 생각하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5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책에서 하는 이야기도 안 해볼 수는 없겠죠. 제가 기억에 남는 부분 중 또 하나이지만 첫 번째 목차입니다. 영교시 체육의 놀라운 효과라는 제목인데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는 벽돌로 지은 건물 지하에 천장은 낮고 창문조차 없는 강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트레드밀과 고정 자전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전 7시 10분에 신입생들이 반쯤 졸린 눈으로 천천히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체육교사인 던컨이 등장해 여러분 일단 준비 운동을 끝내고 난 뒤에 운동장에 나가서 1.6km 달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균 심장박동 수치가 최소한 185는 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뛰란 소린 거죠. 이 수업을 이 학교에서는 영교시 체육 수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실시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이 체육 수업의 목적은 과연 정규 수업 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읽기를 포함한 여러 과목에서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영교시 체육 수업을 통해서 네이퍼빌 203학군에 있는 1만 9천여 명의 학생들을 전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학업 성적 또한 뛰어난 아이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운동이 생물학적 변화를 촉발해서 뇌세포를 서로 연결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뇌세포 간의 연결은 뇌가 위협적인 상황에 대처할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뇌가 학습을 위해서는 뇌세포 간의 연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경학자들이 뇌에서 일어나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많은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들을 본다면 운동이 뇌에 막대한 자극을 가해서 학습에 적합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게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학생들에게 달리기를 지시한 체육교사 던컨은 영교시 체육 수업의 목적은 격렬한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두뇌를 학습에 적합한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뇌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교실로 들여보내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컴퓨터를 꺼놓은 상태에서 컴퓨터 전원을 누르게 되면 컴퓨터가 켜지게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전력량은 순간적으로 높아집니다. 자동차 역시도 마찬가지죠. 시동을 걸게 된다면 배터리를 통해서 시동 모터가 돌게 되고 연료가 엔진에 투입되고 자동차 RPM이 급격하게 한번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계들도 쉬고 있다가 다시 움직임을 시작할 때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다가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투입하게 된다면 활동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잠을 깨기 위해서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장을 가다 보니 먼저 몸을 풀어주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뇌는 우리 체중의 대략 2%에 불과하지만 산소와 포도당 소모량은 전체 소모량의 20%를 넘게 사용합니다. 다른 장기에 비해서 단위 체중당 10배나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몸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고 수면을 통해서 굳어져 있다면 뇌에 가야 하는 에너지도 역시나 조금밖에 가지 못하니 당연하게도 뇌도 활성화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뇌를 깨우는 방법으로 운동이 좋다는 사실을 영교시 체육 수업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한다면 영상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운동이라는 것은 신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뇌도 생각도 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사라지는 대로 살지 말자 채널은 여러분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살지 말고 조금이라도 발전하면서 살자라는 게 채널의 정체성입니다.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